안녕하십니까, 나대찬입니다. 6월 2일 일요강만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택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은 큰 대회가 이제 후반부에 시행이 됩니다. SBS 스프린트 대상 경주, 뚝선배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되죠. 네. 8경주, 9경주죠. 네네. 해당 경주 뭐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겠고, 일요일도 승부 경주 하나씩 갑니다. 네. 몇 경주예요? 저는 오전장 좀 일찍 네. 승부를 하겠습니다. 3경주로 승부처를 좀 골랐습니다. 저는 나대찬이는 5경주입니다. 3경주, 5경주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적중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경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실바 8번 내성병력, 그리고 다나카 3번 천년의 바람, 두 마리가 양강구도를 형성할 것 같아요. 3번 8번 중에서 어떤 놈을 놓고 때리느냐가 관건이죠. 다나카 가나 다실바 가나? 같은 다시라도 다실바죠. 다실바? 이거 다실바 기수가 이제 지난주에 뭐 큰 성과는 못 냈는데 부산 경마장에서 근데 뭐 이제 좀 부진만 똥말을 타고도 뭐 엄청나게 뭐 들이대고 막 흔들어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서울 경마장에서는 다실바 정도의 기승술이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그래요? 그 지난주 다실바 지지난주였나? 나 파이어 가지고 서울에서 그 3착 들어올 때 깜짝 놀랐어요. 아 파이어? 그래가지고 다실바는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뭐 상관없는 기수죠. 8번 내성병력이 최근 연달아 3착 기어 들어가고 있는데 상태는 3번 천년의 바람을 압도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3번 천년의 바람이 게이트가 내치기라 좀 더 유리하고 인기도에서는 앞서가겠습니다만은 8번 내성병력이 저는 충막감으로 판단이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3번 천년의 바람은 지난번에 이제 전개가 좀 너무 잘 풀린 것도 있고 반면에 이제 8번 내성병력은 5월달에 이제 캠프바다 페이스 너무 빨랐잖아요. 4월달도 페이스가 좀 굉장히 빨랐다가 쫓아가다 끝났는데 이번에는 뭐 페이스가 빠른 것도 없고 조교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토요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 좀 안 좋았던 33주 이번 주에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8번 놓고 가세요. 그리고 3번 요게 이제 최저배당인데 뭐 최저배당은 말씀드려봤자 입만 아프고요. 그나마 이제 최저배당 깰 수 있는 애들 찾아봐야 되는데 한 마리만 소개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에는 10번 OPMJ 요거가 이제 원래 한번 입상을 한 전력도 있고 최근에 뛴 편성을 보면 좀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뛰었죠. 외곽만 좀 겉돌다가 걸음이 생각보다 좀 시원치가 않았는데 48주 하면 또 수용조교잖아요. 여름철 강인한 모습도 보여주는 마방이고 역사 전통이 수용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배당마루 10번에 OPMJ 요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지난번부터 상태는 호전이 됐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는 조금은 덜덜하게 타더라고. 이번에 이제 박상우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요. 48조가 오크스배 우승은 놓쳤습니다만은 흥부자로 2차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다시 마방 전체가 살아나는 분위기라 48조 말들은 늘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번 리시브로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배당마로 추천을 드렸다가 개망신을 당했는데요. 이번에는 더 조건이 안 좋아요. 박병훈으로 교체가 되면서 부담량까지 3개가 늘어났습니다만은 1번 게이트 인코스 이점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상태는 여전히 좋은 모습이라 이 부중 늘었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1번 리시브루는 1번 게이트에서 기습에 성공을 한다면은 이번 경주 배당을 선사할 수 있겠고 거기에 이제 11번 망치 블레이드 김병진 마주의 마필인데 청담도끼 마주죠. 네. 지난주에 이제 청담도끼가 맥없이 무너졌어요. 도끼가 부러졌어요. 심한 번 써보질 못하더라고. 근데 안토니오 기수가 인터뷰할 때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을 했고 현장 컨디션도 제가 봤을 때 청담도끼가 나왔던 경주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청담도끼 믿고 들어갔는데 아예 뭐 초반부터 어정쩡한 말모를 하면서 중위권 따라가다가
입상에 실패를 했죠. 마방 문제일까요? 뭐 기수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원인을 마방에서도 모른다고 하니까 지금도 예전에 그 생각나네. 그 박원선 조교사가 세강자 실패했을 때 말이 똑똑해가지고 말이 똑똑해서 안 주로가 안 좋아가지고 안 띄운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자당하고 세강자 1.1배였네 1.2배였나 그렇죠? 그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일단 11번 망치블레이드는 데뷔전 전력을 다졌고 상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망치블레이드 말 이름이 좀 그래. 블레이드가 이제 칼, 이도류 검 이런 뜻이거든. 뭐 검객이라고도 쓰고 칼이나 검을 뜻하는데 망치하고 칼이야. 그러니까 좀 말 이름이 상당히 호전적이죠. 뭐 폭력적이네 말 이름이. 흡사 조폭 마주가 조폭 마주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말 이름이 좀 섬찟한데요. 11번 망치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김영근이 우리 또 윤택님이 토요일날 강하게 또 극찬을 했죠 제가. 김영근이를 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요일은 어떻게 생각해? 요거는 그냥 지켜보는 걸로. 지켜보는 제가 걸로. 그냥 관점으로는 뭐 팔을 놓고 가면은 현장에서 말이 좋으면 갈 수 있는데 이 조교가 윤영민 기수가 지금 조교를 했잖아요. 윤영민 기수가 조교에서 끌고 오는 걸 못 봤어 내가. 조교 전문 기수인데 조교를 못 하나? 생각보다 남의 밥줄을 끊으면 어떡하시나? 또 조교로 먹고 사시는 양반인데. 좀 지켜보자고요. 네. 요번에 현장에서. 그래요. 이게 트랙 라이더로 전업했잖아요. 윤영민 기수가 월급 받는 기수로. 그러니까 이제 일경주는 이제 8번, 3번 두 마리가 일단 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무너지면 배당이 터질 것 같은데 배당이 터져도 어설프게 터지는 애들 말고요. 확실하게 배당 몰고 올 수 있는 1번, 10번 이런 애들을 복병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경주는 어때요? 이경주는 이게 한번 웃어야죠. 이번 웃게 해줄게. 임기현 기수가 기선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조성범 기수가 눈물 콧물 싹 다 빼지 않았습니까? 인기만으로 팔리고. 근데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임기현 기수가 완전하게 살아났어요. 그리고 직접 조교도 담당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훈련에 열을 좀 올렸기 때문에 이번 웃게 해줄게는 이번에 좀 대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웃을 줄 알고 들어갔다가 울고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임기현 기수가 확실하게 그 임기현 기수 좋아하는 팬들을 웃게 해줄 거예요. 그만큼 말을 또 잘 만들었고 편성이 별게 없어요. 이번 웃게 해줄게는. 그래요? 네. 2번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3번 안양 레오파드인데 지난번에 이제 막판 날라오면서 2착을 들어갔는데 연투 가능할까? 말이 너무 좀 왜소하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도 스틸런 뭐 코리아 대장부 뭐 서울 매주 좀 편성이 제대로 된 편성이 아니어가지고 온 건데 이게 그때 당시 예시장의 말이 굉장히 좋았거든. 그래서 저도 추천을 드렸는데 인기만 팔리면 좀 역으로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그래요? 지난번에 안양 레오파드에게 깨졌던 애가 이제 서울 매직이에요. 6번. 네, 3월 30일 날 2차 입상 당시에는 내측에서 전개가 기가 막히게 풀렸죠. 지난번에 이제 외곽 따라가다가 고배를 마셨는데 3번도 불안하면 6번도 세게 볼 수 없는 판때기죠. 근데 6은 대신에 이제 전개를 3월 30일처럼 풀어간다라면 이제 안양 레오파드는 전개가 그냥 하나밖에 없죠. 안쪽에서 참고 한 발. 근데 서울 매직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전개를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교도 3보다는 6이 좀 낫고 6은 가져가야 된다는 6은 얘기야? 가져가야죠. 6 가져가고 위원님은 뭐 8 보시나요? 문학 치타? 난 치타 보고 있지. 치타? 문학 치타? 레오파드가 아닌 치타를 보고 있어요. 같은 네. 저기 얼룩이 계열인데 얼룩 계열로 문학 치타가 지난번에 이제 3착 들어갔는데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상태가 힘이 차면서 많이 좋아진 느낌이라 조교 패턴은 다소 불안했습니다만은 8번이 좀 더 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아예 터지면은 9번 황금신화예요. 이것도 이제 마체가 작고 외곽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일요일 날 병합을 때리는데 말이 근성 있게 상당히 잘 쫓아가더라고. 거기에 뭐 1월 19일 날 1300m에 꼴등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요즘 경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꼴등하고도 대가리 치고 대가리 쳤다가도 꼴등하는 게 경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이팅 때문이죠. 예, 꼴등마가 들어오면 또 배당이 터지고 이동국의 그건 황금신화 요거를 이제 배당마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경주는 임기원이가 웃게 해준다고 합니다. 2번 놓고 3번 안양 레오파드가 뭐 최저 배당으로 팔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최저 배당보다는 6번이나 8번, 9번 요쪽에서 배당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경주는 이제 윤택 위원의 승부경주네. 네네. 일요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이제 자신 있어요? 아, 자신 있습니다. 이제 하나를 딱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솔직히 좀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좀 정성을 들이고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번 삼경주는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입니다. 안쪽에 2번에 미스겔라, 3번 샴푸바다, 4번 가보풀킨 요런 지난번에 잘 뛴 녀석들이 이제 인기를 모을 거예요. 외곽에 뭐 5번에 백상도 그렇고. 근데 제가 좀 노리고 있는 단단한 노림수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조교 자체가요. 항상 나와가지고 기본적으로는 팔렸어요. 팔렸는데 뭔가 항상 밋밋하고 뭐 전개도 나오지고 않고 새벽 훈련 때 뭐 건너편 주로에서도 좀 쉽게 지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요번에는 좀 탈바꿈을 했더라고요. 말이 확실하게 컨디션도 올라오고 다리 쓰는 주법도 좀 부자연스러웠던 게 자연스러워졌고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인기 한 5위, 6위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얘를 좀 대가리로 놓고 저도 이제 토요일 날 20배 정도 노린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한 3, 40배까지 한번 승부를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측 점령한 애들이에요. 뭐 2번, 3번, 4번, 5번 이런 애들이 이제 배당판을 휘어잡을 것 같은데 이런 애들 다 대가리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래는 복병 넣고 때리겠다. 그거 들어오면 아주 삼삼하겠네. 아 들어오면 뭐 만세 불러야죠. 아니 그 주둥이로만 맞히지 말고 직접 맞춰야 돼요. 예상가들이 주둥이로만 하도 떠들고 현장에서는 또 전혀 뭐 맥락 없는 예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의 실망감은 이제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적중이 우선이에요. 예, 토요일 날 제가 방송 초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번으로 보여드리겠다. 결국은 경마는 뭐 사이즈, 마번 이런 쪽으로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중을 못하면은 나 위원님한테 좀 혼날 거 아니야. 열심히 해야지. 혼나긴 팬들한테도 혼날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3차관에는 들어와야 돼. 배당만. 아 3복이라도 맞아야 돼. 3차관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인기만 3착은 의미가 없는데 배당만 놓고 때렸을 때 깨지더라도 3착은 들어가야 3복이라든지 3쌍에서 어떻게 부재가 되는 상황이고 팬들도 욕을 안 해. 근데 3착도 못 들어오면 욕먹어도 싸죠. 그 점은 윤택님도 잘 알고 있을 거잖아. 그렇죠. 올해 또 경마에서 저도 이제 제일 억울한 게 낭만한 늑발이 아니에요. 그 앰뷸런스하고 같이 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추천했는데 바닥에서 그럴 때는 정말 울고 싶어. 정말 윤택님이나 나나 똑같지. 뭐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 점을 좀 늘 염두에 두면서 하여간 삼경주는 요게 그동안 좀 착승권에 불도 못 켰단 말인데 요번에는 좀 제대로 된 변화가 왔으니까 한번 항구를 하고 싶어요. 정말로.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자, 사경주 볼게요. 야, 여기는 이제 사연 있는 애들이 총출동을 하고 있네. 2번 블루메가엘랄은 지난번에 이제 12번에서 엄청나게 현장 바람 몰고 왔는데 앞에 가지도 못했고 3번 로얄고스트는 지난번에 폐출혈이 났어요. 6번 코일러는 3월 31일 날 낙마 피해를 당했고 지난번에는 또 우승마 착찬에 있었습니다만은 낙마의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2착 들어갔고 7번 마이트럭은 데뷔 전 깜빡이 팔리고 깨구락했죠. 네. 그나마 제가 이제 거론드렸던 4마리 안에서 입상권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경주죠. 그 중에서 이제 기둥을 잡고 때려야 되는데 우리 윤택님이 한 마리 잡아주시지. 일단 여담인데 이번 블루 메갈라는 지난번에 보면 멀로 기수가 조교를 하다가 이제 항승도 기수한테 넘겨줬잖아요. 사연 아십니까? 모르지. 사연이 뭐냐면은 악벽이 심해가지고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대. 멀로가 그 베테랑이 이거 말을 못하겠다. 악벽도 심하고 너무 이제 말을 물고 튀려고 하니까.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번에 거리 늘어나고 선행은 선행인데
지난번에 항순도 기수 보니까 선행도 못 가더라고요. 바람 그렇게 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축은 확실한 기둥은 뭐 토요 경마 방송에서도 제가 뭐 주구장창 칭찬드린 이제 김용근이 안장의 3월 로열 고스트 이게 4월 28일 날 폐출혈이 나고 지금 주행 점검을 다시 치르고 나오는데 조교 때는 정말 아무런 이상이 없거든요. 말 자체가 뭐 내주로에서 이게 뻗어줄 때 걸음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옆에서 이제 같이 조교 보시는 분 주마령 위원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얘기하시기 저거 정말 좋다. 그냥 단순히 좀 쉬었다 나온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로열 골스트는 제가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아 보이실 거예요. 이번 주 윤택님은 이제 김영근이하고 한 배를 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김영근이가 줬다는 순간 윤택님도 줬다는 거예요. 19금 방송입니까? 네, 멘트가 세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근 기수가 잘 타줬으면 해요. 산과 사를 이제 함께하는 것이 김용근 기수하고 3번 폐출혈의 여파는 있지만 뭐 재검 잘 받았고 말 상태는 짱짱하다. 3번 김영근이를 믿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7번 마이트럭은 이제 조규왕돈 대폭 올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힘이 조금은 덜 찬 느낌이에요. 네. 1300 거리는 과도한 인기를 모으면 조심을 하셔야 돼요. 6번 코일로는 상태는 좋더라고. 지난번 입상의 여세를 이어간다면은 3번 로얄 고스트와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2번 블루메가 엘라의 사연을 들어보면은 황순도 기수가 멀로 기수보다는 깡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깡 있죠. 네. 악병만 잘 타잖아요. 네, 황순도 기수 적정거리를 제가 1000m라고 얘기를 했는데 1300입니다만은 지난번에 이제 선행 못 간 한풀이를 하면서 내측에서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선다면은 이번에는 바람만 불고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네. 이번 블루메가 엘라까지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경주는 이제 3번 놓고 6번 요게 기본 막건이고요. 2번이나 7번 쪽 요런 애들 이제 받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뭐 236으로. 네, 그래요. 네. 5경주는 이제 나대찬이가 준비한 일요일 승부경주예요. 5등급 1200m 경주를 준비를 했는데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 되는 말들도 많고 안 되는 말들이 바람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승부경주로 선정한 이유는 최근 뭐 좀처럼 입상의 기회를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만은 천신만고 끝에 입상의 기회를 잡은 관심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고 거리도 적당하고 기수 기용도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도 훈련의 성과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배당판을 주도할 인기마 몇 마리가 조교 때 상태가 메롱이었어. 따라서 이번 경주는 충분히 해볼만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현장 바람이 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람이 불어도 액면 자체가 썩 좋지는 않아서 먹을 배당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입상의 기회를 잡은 이제 노림수 마필 주저없이 축으로 세워놓고요. 후차권 안 되는 애들은 날려버려야겠죠. 배당인데 네, 최대한 압축된 막건으로 해서 배당까지 한번 시원하게 때려 드릴게요. 오경주는 나대찬을 믿고 따라오시면은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승부경주 방송에서 하나씩만 가져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경마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승부경주 선택을 잘해야 되겠고 또 집중해서 공략을 해야 되죠. 승부경주 뭐 하루에 뭐 6개 7개씩 하는 일부 몰지각한 예상가도 있습니다만은 10개 있습니다. 10개짜리. 그래? 2명 있어요. 10개. 10개 하는 애들이 네.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기 때문에 뭐 따로 거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제 적중률은 떨어지겠죠. 선택은 팬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예상가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경마 팬들이 예상가 고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우실 거야. 근데 저희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모토로 해서 방송 승부 경주는 최대한 줄여 나갈 거예요. 네. 네, 윤택 위원이 3경주 준비했고 제가 5경주 준비했는데 요거는 일요일 전반부에 저희들 모두 적중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사력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저배당으로 뭐 갖다 때리시라 이런 말씀 안 드리니까요. 네. 뭐니 뭐니 해도 경마는 배당이죠. 그럼요. 꽃이죠. 배당으로 쑤셔 받겠습니다. 네. 6경주 볼까요? 네.
육경주 이거 1200m 경주인데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이게 뭐 6도 되고 5도 되고 뭐 1, 뭐 2, 3 다 상승세 기복도 있고. 나 위원님 하나 좀 추려주시죠. 대가리 하나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순금마하고 기존 말들의 격돌이잖아요. 네. 1번 마이워크, 3번 탑라인, 뭐 8번 급행마 이런 애들이 이제 순급전이고 5번 말리카스하고 6번 언디피티드가 이제 기존 4등급 마필인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좋게 본 애가 이제 안토니오 기수의 6번 언디피티드예요. 제가 4월 20일 날 너무 실망을 해서 지난번에는 제가 추천을 안 드렸는데 문세영의 기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위권 따라가다 2차 급생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전보다는 다르게 이제 조교 때 스피드가 상당히 보강된 느낌이라 안토니오 기수라면 좀 더 빠르게 선두권 가담을 하면서 이번에는 우승까지 넘볼 수 있는 전력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6번을 좀 세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6번 언디피티드는 한 표를 던지고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말이니까. 여기서 좀 이번 주에 제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김용근 주목하고 33조 여기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재롱입니다. 이번 재롱이는 이제 작년에 8월 달에 대가리를 갔을 때 제가 놓고 맞춰드렸어요. 맞춰드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잠수를 타고 있는데 요 말은 이제 대가리를 유일하게 끌고 들어왔던 23번 내 전적에서 정정희 기수가 이제 9개월 만에 지금 10개월 만에 거의 기승을 하고 있는데 훈련 일단 괜찮고요. 1200m 지난번 경주 흔적을 보였죠. 안쪽에서 참고 따라가면서 막판에 끝걸음을 보였는데 뭐 사실 사이즈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강편성에서 좀 뛰어왔고 전력을 다져왔기 때문에 저도 뭐 6번 언디피티드를 좀 중심으로 놓고서 이번에 재롱이 쪽으로 무게 중심을 한번 맞춰보고 싶습니다. 순금마들이 선행 일변도의 말들이잖아. 2번 마이오크, 3번 탑라인, 8번 급행마가 앞선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형국이에요. 1200m입니다만은 앞선이 싸우면서 뭉개진다면은 이번 재롱이가 날라오면서 재롱을 피울 수가 있겠네요. 네. 정정희 기수의 이번 재롱이를 고배당마로 말씀을 하셨고 5번 말리카스도 지난번 경기력이라면 앞선이 무너졌을 때 충분히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5번 말리카스까지는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6경주는 순금마보다는 기존마 안에서 배당에 나오길 기대하는 경주라고 정리할게요. 마이오크는 지오로 되겠죠. 네. 이를 지우자고. 7경주는 지금 4등급 1300m입니다. 1번 더디존하고 2번 볼드나이너 요런 애들이 이제 관심권이고 4번 헤네시 댄서와 6번 롤브레이커 8번 레드블레이드 요런 애들도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1번 더디존하고 2번 볼드나이너는 5월 5일날 같은 날 뛰었는데 볼드나이너는 이제 멀로 기수가 끌고 들어오면서 대가리 쳤고 더디존은 좀 짧은 감이 있었던 녀석입니다만 의외로 추입으로 착순에 기어 올라왔어요. 근데 기록 자체를 보면은 더디존이 더 좋았어. 거기 바구르니의 1번 게이트 42조 이가노 마당의 대박이다. 지난주 기억하시면 되죠. 그렇죠. 또 1번 더디존이 1번 게이트입니다. 대박이다도 1번 게이트였죠. 느낌이 좋아. 뭔가 좀 연관성이 있네 확실히. 이 볼드나이너는 이제 감장 받았는데 상태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요. 이 범연이라 좀 염려가 되네. 근데 안 팔리는 범연에는 우리가 또 반대로 취해야죠. 근데 이게 팔려. 팔리나? 그럼. 그럼 팔리면 내가 이제 인기 한 4, 5위 정도 될 것 같은데 순군전이라. 순근전이 아니라 강등됐다가 지난번에 대가리 치고 다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좀 신경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최범현 기수가 지금 뭐 크게 첫 방송이라 이게 잘 안 보이나 봐. 긴장을 했는데 열심히 할게요. 예. 1번 더디존. 지난번에 세게 얘기했잖아. 어떻게 생각해? 놓고 했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좀 밋밋해? 난 1번 이번 좋아요. 좋은데 이게 보면은 이때 당시에 제가 메인 승부로 더지전 놓고 했거든 배당으로. 안 좋은 추억이 있구나. 이때 당시에 한 표만원 때렸어요 심지어.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주. 더지존은 이제 모래를 맞으면 안쪽에서 좀 갇혀가지고 못 뛰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과거에는. 요번에 1번 게이트라서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조교 때 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조교할 때 보면 앞에다가 다른 말을 올려놓고 이제 흙을 계속 맞추는 연습을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모래에 적응 연습을 하는 건데 일본 더지존이 또 이번에 그런 훈련을 주말 내내 또 시행을 했고요. 또 박우른 기수가 마무리 점검까지 조교를 했고 저는 일본의 더지존에 좀 무게 중심을 강하게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인데요. 네. 2번보다는 우루니 1번 더지존. 요게 이제 조금 안정적인 충막감 같고 4번 헤네시댄스는 제가 두 번의 경주 모두 노리고 들어갔는데 둘 다 3착했어. 이번에도 이제 1300이라 최선 뭐 3착 정도가 전부인 것 같고요. 6번 룰브레이커는 지난번에 구절염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뭐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더라고. 거리도 짧아졌고 안토니오 기술하면은 이거 달고 가야겠죠. 정상적인 조교까지 시행을 했죠. 다실바의 레드불레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거는 제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각질 자체가 앞에 붙여도 되고 뒤에 붙여도 뭐 알아서 올라오는 지금 모습을 보이거든요. 물론 뛴 상대들이 굉장히 좀 약한 편성을 띄워왔기 때문에 요번에 좀 현장에서 예의주시 있게 좀 쳐다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말 능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건 뛰면 뛸수록 제가 봤을 때 좀 세집니다. 근데 요번에 뺄 수는 없고 또 현장에서 한 주력에서 한 반주력 정도, 받치기 만권 정도 가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받치는 정도? 받치는 정도로. 그 편성이 1번... 이게 약한 편성 뛰어가지고. 1번 놓고요. 2번, 6번, 8번 이쯤에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이 좋네요. 네. 8경주는 대상 경주죠. SBS 스프린트 1200m 16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SBS배 하면 항상 최강 실러가 기억이 남더라고 저는. 네, 16마리 출전 대상 경주는 뽑기를 잘해야 되죠. 뽑기를. 그럼요. 번호 유리한 애들이 정말이지 유리합니다. 근데 번호 제일 잘 뽑은 애가 누구예요? 에이스 코리아. 네. 일본 에이스 코리아가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뭐 별다른 질병은 없었어요. 1400m까지 선두권에서 능력을 과시했고 뭐 1200m 1번 게이트고 거기에 이제 30조 울줄리 조교사가 조성권이 아닌 유현명을 썼다는 것은 SBS 스프린트 대상 경주에 대한 의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과거에 지금 뚝선배, 이 다음 경주 나오는 뚝선배 나오는 실버울프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말이야 확실히. 1번부터 차근차근 좀 살펴볼게요. 2번은 되도 않는 애 같고 지우고 3번 파이니스트 워리어는 19조 말인데 얘가 지난번에 58 다니까 전혀 힘을 쓰질 못하더라고. 근데 요번에도 58이에요. 일단 얘는 체중부터 좀 빠져야 됩니다. 체중이 너무 갑자기 불어가지고 말이 좀 무거워요. 거기 이제 15조에서 15조 안우성 조교사가 5번 드롭 더 비트하고 15번 굿캐스팅 지난번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에 이어서 또 두 마리를 출전을 시켰거든요. 네. 게이트 조건은 5번이 유리한데 5번은 제가 조교 보니까 말 상태가 썩 좋은 느낌이 아니고 15번 굿캐스팅은 또 외곽 15번 게이트라 쉽지 않죠? 그렇죠. 외곽 15번 게이트는 자리 선점인데 지난번엔 이제 안쪽 2번 게이트였잖아요. 마음대로 전기를 풀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는 게이트의 불리함이 좀 크죠. 15번은 아닌 것 같아. 조기도 좀 약해요. 이제 서울 말들이죠. 6번 가속 불패. 요건 어떻게 처리해요? 일반 경주 강만데 대상 경주 모르겠어요. 이게 지게 최근에 2번 정도 뛰는 거 보니까 늑발을 갑자기 덜컹덜컹 해버리더라고요. 이런 대상 경주에서 늑발하면은 바로 뭐 화면에서 사라지는 건데 조교는 좋아요. 조교는 좋은데 이게 늑발 때문에 늑발 안 하면은 늑발 안 하면 재밌죠. 안쪽 선입권 딱 붙어가지고 안쪽 마대 싹 무너지면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충분히 나오죠. 내가 봤을 때는 6번 가속 불패는 요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작년 12월 달에 강원 챔프에 이어서 반마신차 4분의 3 마신차로 2착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강원 챔프가 선행 갖고 얘가 따라갔거든. 천상 강원 챔프가 지난번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 먹으면서 요번에 인기마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강원 챔프는 외곽에서 요번에 손쉽게 선행을 장담할 처지가 아니거든. 그다음 11번이 삐끗한 다음 6번이 또 선입권에서 발주 잘 받는다면 해볼만 하겠고 문제는 8번이지. 8번 좀 설명을 드려봐.
이게 지금 SBS배 2연패 한 말이지. 네, 지금 2연패 했지. 2연패지 3연패 3연패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건데 사실 지난번 부산일보배에서 제가 요거를 이제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강원 챔프가 자당인 줄 알았어. 너무 하이페이스로 빨리 끌어가다 보니까 얘가 이제 쫓아가다가 끝났는데 요번에 이제 21조 민장기 마방에서 조교보가 직접 조교를 담당을 했더라고요. 최시대 기수가 지난번에 만졌다가 이번 욕심을 내는 거죠. 21조 마방에서도 말도 좋아졌고 또 조교보 대장 조교보가 조교를 하면서 컨디션을 굉장히 좀 끌어올렸는데 이게 이제 올라면 강원 챔프가 좀 무너지는 그림은 그려지잖아요. 이번에 지난번에 너무 다른 말들이 견제를 안 해서 편하게 갔었던 거고 이번에는 얘기가 좀 다르니까 부담 중량은 좀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추입으로는 이 8번의 돌아온 포경선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온 포경선이 2017년도 해당 대회에서 이제 하만식 타고 우승을 했고요. 작년에는 또 김철호 타고 우승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 최시대가 타고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은 또 돌아온 포경선은 여러 기수들에게 대상 경주 기쁨을 준 말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 해요. 지난번에 이제 공백도 있었고 대상 경주 1200m 비가 그 당시 많이 와갖고 주로가 부산 주로가 상당히 가벼웠죠. 아, 맞습니다. 특히 부산 주로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경우에는 외곽 선행 선임마가 유리해요. 그 당시 이제 강원 챔프가 그 점을 파고들면서 외곽에서 선행 치고 나와서 버텼던 그림인데 지난번하고는 또 강원 챔프가 주로 여건도 많이 달라졌고 여타 상대 마필들의 견제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11번 강원 챔프가 무너진다면은 8번 돌아온 포경선행에도 충분히 기회는 올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우리 윤택님이 10번 글로벌 캡틴 방송 전에 나한테 이게 냄새가 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큰 의심은 안 했거든요. 말도 이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승부를 앞선에서 했다가 막판에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는데 요번 새벽주가 때 월요일날 내주로 안쪽에서 한번 강하게 놔주는데 이게 자동차로 치면은 경주마다 이제 스포츠카가 있고 뭐 이제 뭐 포터가 있고 안 나가는 말들은 근데 얘는 스포츠카처럼 딱 붙어가지고 말이 건너편 줄까지 날아가더라고요. 조교는 정말 이번에 좀 좋아져가지고 저는 이 10번의 글로벌 캡틴이 이번 경주 이제 W 배당 간심하러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400m 1번에서 문세영이가 선행을 가버렸어요. 그 당시 이제 글로벌 캡틴 자체가 앞다리 쓰임이 다소 불안한 단점이 있었는데 저도 이번 주 조교를 보니까 다리 쓰임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전보다 확연하게 좋아진 느낌이더라고. 이번에 이제 1200m 상대들은 매우 강해졌습니다만은 예전에 입상 시에는 이제 선입권 따라가면서 입상을 했던 전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 마음 비우고 유승환이가 좀 차분하게 따라간다면 의외로 1200m에서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이번 경주 최대 복병으로 손색이 없겠어요. 네. 근데 이제 11번 강원 챔프는 저희가 다른 말들 설명하면서 충분히 얘기가 됐겠죠. 일단은 저는 이제 1번의 에이스 코리아나 이제 8번 돌아온 표경선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때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 에이스 코리아가 더 눈길이 가네요. 그래서 1번을 놓고 6번, 10번 이런 애는 배당이고 8번에 힘을 좀 주고 11번 정도는 바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택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1번 에이스 코리아는 선행으로 이제 가시는 거고 저는 이제 좀 추입성으로 돌아온 포경선이 대가리는 몰라도 2차권 내는 좀 안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8을 놓고 말씀하신 대로 1번, 6번, 뭐 10번, 11번 요쪽에서 좀 결정을 보고 굿캐스팅은 좀 약하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여기까지 가져가면 뭐 좀 힘들어 맞춰도. 힘들어. 천성 1번, 8번, 11번이 여하튼 뭐 배당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기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이제 16마리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후차권은 4방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네. 8경주는 뭐 도움이 되겠으면 하고요. 자, 부경주는 이제 뚝선배입니다. 이 뚝선배는 우리 윤택님이 좀 주도권을 잡고 좀 풀어주세요. 뚝선배는 이제 제일 관심하는 안쪽에 이번에 실버 울프죠. 이게 안말 같지가 않아요. 안말인데도 굉장히 뭐 근성도 있고 추임력도 좋은 마필인데 이제 동아일보배 우승을 하고 서울 마주협회 장배 우승을 하고 지금 여기 뭐 문제가 있어서 11주 만에 나온 게 아니라
좀 충분히 컨디션을 만들고 뚝선배 나오는데 뭐 일단 이번에 실버울프는 편성이 너무 약하니까 한 수 위의 전력이라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저는 좋아진 마필들이 몇 두 보이는데 일단 먼저 나위원님 한 마리 추천해 주시죠. 2번은 뭐 자타공인 뭐 최강의 안말이고 또 번호도 잘 뽑아요. 세상경주에서 운이 좋아요. 네, 뭐 57도 걷더니 극복할 수 있는 애라 뭐 총막감으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고 일단 저는 뭐 윤택님은 이제 부산 쪽에서 이제 후차권을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전 서울 쪽에서 10번 초코캔디하고 14번 스카이베이가 이제 이신영 조교사가 두 마리를 꺼냈잖아요. 네네. 이제 초코캔디는 이제 3등급 마필이고 14번 스카이베이는 1등급 마필이라 분명히 이제 전력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게이트 조건이나 감량, 기수기형 면에서는 10번 초코캔디가 이거 사고 칠 것 같아. 배당 좀 얘가 이제 괜찮은 계속해서 이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안토니오가 이제 얼마 전 오크스베 대한마 가지고 아주 쌍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많이 오르다 그러더라고. 그럴 때는 이제 또 다른 대상 경주에서 배당으로 분풀이를 한번 해줘야 돼요. 네. 10번 초코캔디가 아직까지는 분명히 한 수 아래로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3세 안말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고 안토니오 기수라면은 뭐 1400m도 전개만 잘 풀리면은 이거 사고 칠 수 있다. 초코캔디가 이제 달달한 배당 몰고 온다면은 또 당수치도 확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아질 것 같네요. 또 정영식 마주가 네. 또 톡선배하고 인연이 깊잖아요. 그래서 10번 초코캔디 14번 스카이베이도 11주 공백은 있습니다. 근데 1400m라 이거 외곽에서 전기만 잘 풀린다면은 14번도 뭐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인데 일단은 더 큰 배당 나올 수 있는 10번 초코캔디를 제가 과감하게 한번 배당마로 말씀을 드리겠고 19조 부산 쪽에서 내용 있는 애들 있다면서 부산 쪽에서도 이제 내용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담양한호 담양한호가 준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이제 3번이었고 요번에도 이제 3번을 뽑았는데 말 상태는 좀 굉장히 좀 좋아요. 컨디션을 요번 뚝선배를 맞춰가지고 훈련을 굉장히 길게 시행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부산 기수 중에서도 서울에 오면은 가장 좀 빛을 보는 기수가 임성실 아닙니까? 임성실 기수. 그래서 저는 좀 서울에 대한 주로도 좀 잘 알고 그래서 한 번에 담양한호를 좀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고 여기에 또 한 마리를 좀 추천을 드린다라면은 뭐 이게 7번의 아이스 마린이 뭐 급수로는 좀 한 수 아래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컨디션이 계속 좀 안 좋았다가 최근에 좀 다시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부담 중량은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막판에 좀 선입 끈적한 걸음이 있기 때문에 7번 아이스 마린의 좀 배당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8번 하이섹시도 지난번에 1200m 추입으로 워낙 잘 뛰어서 팔릴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봐요? 지난번에 요거 저 대가리를 놓고 맞춰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부담 중량 51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안말 57 항상 그 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말 그 한계 부준이라 그 점이 다소 조금 염려스럽지만은 뭐 훈련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얘는. 여기 대다수 말들이 이제 57이라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얘가 이제 57 달고 1400에서 잘 뛴 적이 없어. 그러니까 1400m를 5번 뛰었는데요. 딱 한 번 입상을 했거든. 거리도 문제고 부담 중량 57도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라 8번 하이섹시는 좀 염려를 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9번 커버걸 저스티스하고 10번 초코캔디가 이제 유이한 3세 안말들인데 아무래도 부담 중량 이점이 있는 가운데 뭐 두 마리 모두 호락호락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10번 초코캔디가 저는 개인적으로 달달한 배당을 좀 몰고 왔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구경주는 이제 정리가 됐네요. 그래서 이번 실버울프는 뭐 충막감으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고 작년에 이제 청수돌풍과 동반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뚝선배 대상경주 2변을 연출했던 3번 담양한호 대상 경주의 사나이 임성실이라면은 한 번 더 올 수 있다. 거기 이제 7번 아이스 말린이나 10번 초코캔디는 전력은 한 수 아래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안말 대상 경주 특성상 2변이 연출이 된다면은 뭐 7번이나 10번 정도. 거기에 14번 스카이베이까지 뭐 챙겨가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10경주입니다.
2번 리틀보이 플래시, 3번 패스트 패션. 뭐 안토니오 빅토르가 깜빡깜빡거리겠죠? 그렇죠. 2, 3 들어가야 돼?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 요거는 못 들어가지. 두 마리 다 불안한 게 있어가지고 대안을 좀 찾아야죠. 나비언님 대안 있으시잖아요. 나는 뭐 11번 동방지존이야.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 이제 바닥에서 이제 늪발동을 걸고 있는데 끝걸음이 날카로웠어요. 근데 이번에도 뭐 조건은 잘 돼 있고 선두권이 강하지 않아요. 이번 경주는 1700인데 능력 있는 선행마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직선 추입 싸움이 펼쳐진다면은 11번 동방지존이 외곽에서 덮칠 수 있는 찬스를 만났다. 11번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윤태규 의원은 뭐 저는 이 5번에 강야 불기둥이 많이 좋아졌는데 최근에 이게 보면은 언제 입상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좀 각오를 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거든요. 근데 마체가 좀 옅다 보니까 몸싸움에서 밀리면은 승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말도 좀 따라가면 선두권이 안 빠르죠?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배당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5번에 강야불기둥의 막판 한 발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마리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배당 보니까 12 황금의 발 이게 지금 혈통적으로 기대치를 보면은 혈통이 괜찮습니다. 근데 최근에 액면은 뭐 아예 아무것도 없죠. 뭐 보여준 게 없는데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마누엘 기수가 본격적으로 만지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고 아까 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막판에 이제 뚝심 한 발 직선 싸움이라면은 저는 12 황금의 발도 서서히 좀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5번 강야불기둥 12의 이제 황금의 발 배당만 2마리고 인기 많은 저는 좀 2번보다는 좀 3번 쪽으로 2번보다는 3번? 2번보다는 좀 3번 쪽으로 2번, 3번 최저 배당은 후반부에 뭐 공략을 피하시는 게 낫겠고 일단 2번, 3번 중에서는 부담 능력은 늘어났습니다만은 거리 강점 있는 3번 패스트 패션 얘가 이제 근소하게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촉막감이 되겠고 네. 후차권에서는 이제 5번 광야불기둥, 11번 동방지존, 거기 12번 황금의 발 요런 애들 위주로 해서 배당을 가볍게 노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4번 황금들파는 이제 그만 쫓아다녀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너무 많이 좀 속았죠. 9번 공산도 뭐 김용근인데요. 이게 레이팅 50에 1700이 처음이에요. 조기도 약하고. 늘 처음은 어렵죠. 그렇습니다. 공산은 무너질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최범현이의 5번 썬더마크 지난번에 이제 1400m 마지막 경주에 어마무시하게 팔리고 개는빠를 하면서 여러 사람 골로 갔죠. 네. 나만 만세 불렀어 이때. 맞췄어요? 맞췄죠. 적벽 신화 놓고 대구를 채워다가 틈새 광고 하시네. 아니면 저희 방송은 가급적 광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처음이니까 좀 예쁘게 좀 봐주시고 적중 내역도 있으니까. 썬더마크 믿고 들어갔다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화가 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튼 요번에 놓고 또 AS 아니면 빼고 AS니까. 네, 지금 1200m고 지난번 늦바라고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팔릴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컨디션 자체는 100%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5번 썬더마크는 또 무너질 수 있다. 한 번 배신한 애들은 또 배신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5번 썬더마크보다는 지난번에 이제 간발의 차이로 3착했습니다만은 거리 줄여 나오는 6번 탭 패션드가 날아다니고 있더라고. 저도 얘는 대가리예요. 그래서 6이 대가리 같아. 6 놓고 지난번에 클린업 시키려고 삼성 동행이 앞선 직선에서 확 뽑아버렸잖아요. 쫓아가다가 3차 아까웠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바로 붙이죠. 6이. 5번보다는 6번을 생각하고 있고요. 네. 1번은 어떠나? 지난번에 이제 깜빡이 1번은 팔리고 이제 말은 좋던데. 이게 뭐 결정력이 그렇게 시원한 말은 아닌데 전개적인 이점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인기 팔렸을 때 조교가 좀 밋밋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좀 조교를 완전히 보강을 했고 또 1번 게이트 유리함도 있기 때문에 저는 10조 마방에서 1번 인천 진포는 욕심을 낼 거라 봐요. 이런 좀 봐야 됩니다.
거기 이제 8번 킬리의 제왕이 이제 최근 두 번의 경주 썬더마크에게 계속해서 패하고 있는데 착차는 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썬더마크의 상태보다는 8번 킬리의 제왕의 상태가 확연하게 올라온 느낌이라 이번에 썬더마크 잡는다면은 6번 탭패션도 함께 배당을 합작할 수 있지 않을까. 6번의 꼬리로 저는 8번이나 1번 두 마리를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윤택님이 한 마리 더 소개를 하지. 배당권에서 어떻게 터질 만한 게 있나? 이 지난번에 갑자기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남 위원님 지난번에 샤크란 그 노래 한번 노리시지 않으셨어? 샤크로는 그 전에 한번 노렸어요. 그 전에 노리셨나요? 그리고 포기했어. 이제. 포기하셨어요? 네. 그 저도 이제 뭐 10번 어느 멋진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보는 말이고 전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슷합니다. 6 넣고 1번, 8번 두 마리 쪽에 좀 힘을 실고, 그리고 이제 썬더마크는 좀 위험하게 좀 걷어내고 좀 배당을. 아니 제가 하나 물어볼게. 이번 주 하루 왼종일 김영근 쫓아다녔잖아. 네. 마지막 11경주에 김영근은 어때요? 얘는 제가 네. 김영근 기수가 지금 네. 3번 기수한 거 다 저기 추천을 드렸는데 이게 좀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이제 구절 쪽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훈련을 시행하지 못했는데 뭐 추입 한 발은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앞선 페이스가 좀 빠르지 않냐. 차라리 저는 이 4번 챔피언 킹이 좀 냄새가 좀 나요. 이게 보면은 뭐 사이즈는 내가 그것도 떨어지는데 내가 관리만데 김효정하고 이동환은 또 같은 집 그거잖아. 배대선 마방 가면은 썸씽이 있으니까 썸씽이 아니라 이 썸씽이 있는 게 아니라 20조 배대선 마방에 누가 김효정이잖아. 이동하고 김효정 조합은 피하시는 게 낫고, 4번 챔피언 킹은 제가 박성영하고 방송할 때도 몇 번 배당마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200m 거리는 내려왔는데 이게 완벽하진 않아. 그냥 요거는 제가 뭐 다음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오겠지. 기억에 좀 남겨놓으시고 좀 관리만을 가져가셔야죠. 선행을 계속 가야 좋아져. 되는데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이 어려워. 황홀한 질주도 있고, 그리고 뭐 썬더마크가 뭐 발주 잘 끊어낸다면 선행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제가 상상하고 싶지 않고요. 이번에 또 늦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6번, 5번, 1번, 1, 5, 6 세 마리가 세게 팔린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5번을 좀 약하게 말씀을 드렸잖아. 6 놓고 1, 8 두 장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내가 확인한 게 2번, 뭐 4번, 9번 이런 애들이 이제 영원한 복병들인데 이런 애들이 이제 깽판을 칠까 아닐까만 우리는 판단하면 되거든. 그죠. 근데 나는 깽판을 치기에는 쉽지가 않아. 인기마들의 상태가 좀 왜냐면 괜찮아서 1번, 그래. 6번, 8번의 상태가 무지하게 좋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11경주는 그래도 이제 5번이 인기 1위가 가능한데 1위 자빠지고 6번, 1번, 6번, 8번이 엮이면은 배당 짭짤 하잖아. 10배 넘지. 네,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두 장으로 압축해 드리자고요. 5는 또 3복이나 3쌍 정도에서는 또 가져가시면 되고. 3상. 그렇죠? 네. 근데 인기 1위 2기 빼고 3복 샀는데 인기 1위 2위가 또 3착 들어오면서 3복 큰 배당은 아니어도 놓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인기 1위 말들을 확 날려버리지 못하는 게 3쌍 3복 때문에 무조건 날린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더라고. 그렇게 무조건 날려버리면 3복이나 3쌍 살 때도 인기 1위 빼버렸는데 인기 1위가 복승식에선 빠졌는데 3착 들어오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 1위를 자른다는 것은 이제 복승식 기준으로 자른다는 거지. 이제 3복이나 3성식에서는 인기 1위나 이런 애들은 이제 가져가셔야 돼. 팬 여러분들이 항상 그 인기만은 곁들이고는 가셔야 돼. 그냥 자르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배팅의 뭐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기술이죠, 기술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오늘 뭐 급하게 윤택 위원, 윤택 위원 좀 그렇고 윤택 님을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조금은 준비도 서로 부족했던 게 있고 조금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처음이라 안 맞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은 좀 더 재미있는 방송, 좀 더 알찬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패기 있는 방송, 좀 재밌는 방송 전해드리고 싶어요. 첫 방송 소감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짓죠. 그러니까 사실 준비도 좀 덜 돼 있었고 아무래도 제가 UCC 방송이 굉장히 오랜만이라 긴장을 많이 한 편인데
그래도 이제 편하게 이끌어 주셨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너그럽게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더 갈고 닦아가지고 좋은 방송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족한 방송에서 부족한 내용들은요 현장에서 채워가지고 네네. 적중으로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은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촉 살리셔서 윤택님 현장 예상 좀 많이 성원을 좀 해주시면은 또 윤택님이 또 예상 아직 저보다는 뭐 그 후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연차가 좀 어리지만 그래도 또 촉은 좋아가지고 잘해요. 정말 잘하고 또 가끔 고배당도 시원하게 때려드리고 하니까 우리 마른 하늘의 돈벼락 고정 팬 여러분들은 윤택 의원도 문자도 좀 신청해주시고 음성도 좀 들어주시면은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첫 방송 다소 미숙했던 부분이 있더라도요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저희가 이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는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그 윤택 의원은 모범 이거 갑자기 어떻게 빵 터질 뻔했네. 아까 윤택 의원은 모범. 말하는 게 습관이니까 평소에. 모범이야. 웃겨 아까 나한테 그랬잖아. 윤택 의원은 모범. 나 빵 모범. 모바요 그래야지.